안녕하세요. 플랜B 관세사무소 성기창 관세사입니다. 드디어 올게 온 느낌입니다. 담배사업법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은 전자담배를 취급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접하셨을 것 같고요. 어떤 점이 바뀌게 됐는지, 그리고 수입 통관에 있어서 어떤 점을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항은 합성 니코틴도 이제는 담배로 본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연초로 입해서 나온 니코틴을 사용한 것만 담배로 봤는데요. 천연 니코틴 성분을 가진 전자담배 액상만 실제로는 담배로 인지를 해서 담배사업법이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는 합성 니코틴, 그리고 합성 니코틴과 유사한 유사 니코틴까지도 담배로 포함해서 이 담배사업법에 영향을 받게끔 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당연히 세금입니다.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천연 니코틴 성분을 가진 전자담배 혹은 연초입으로 만들어진 일반 담배를 피우시지 않고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가장 큰 목적은 가격적인 면에서 가장 큰 메리트가 있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는 메리트가 없어지거나 굉장히 작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가 된다면 담배에 부과되는 기본적인 세금도 추가적으로 더 부과가 되기 때문이죠. 이 담배가 수입될 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세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붙는 것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별소비세, 지방세,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이 세 가지에 대한 세금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 세금이 생각보다 금액이 큰데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용액에 따라서 이 세금이 정해지는데 1ml당 1,800원 정도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납부하셔야 된다 보시는 거죠. 일회용 전자담배의 용량이 보통 10ml 정도라면 한 병에 부과되는 세금이 기존에는 관세와 부가세만 있었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별소비세 등 세금이 한 병당 18,000원 정도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가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금이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 수입 통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부분을 좀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선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 증상 업종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업종과 업태의 구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업자 통관 고유보험만 만들자면 누구나 수입 신고가 가능하고 수입 통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담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수입 담배 판매업 업종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업종 추가와 관세청에서 보는 수입 통관과는 사실 큰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꼭 필요하냐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수입하실 때 납부하셔야 될 세금 중에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지방세는 관세청에 그대로 납부하실 수 있는 세금의 항목이지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세금은 관세청에 납부하시는 세금이 아닌 관할시청 혹은 도청에 담배를 관할하는 사업부에 납부하시는 세금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금을 납부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상 수입 담배 판매업 업종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만 이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고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영수 증서가 있어야만 관세청에서 수입 통관을 허락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납부 영수 증서를 납부하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업종 등록을 추가하셔야 관할시청과 도청에 납부가 가능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수입하시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상 수입 담배 판매업 업종 등록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담배 판매 업종 등록은 관할시청 혹은 도청 담배를 관할하는 부서 쪽에다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 업종 추가를 하시는데 보통 1, 2주 안에 신청서 제출하시면 업종 추가는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시청과 도청의 관할 과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기존 수입과 합성 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됐을 때 통관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히려 조금 더 복잡해졌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수입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무엇이냐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이 정말로 합성 니코틴이냐 혹은 천연 니코틴 성분을 포함한 게 있지 않느냐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천연 니코틴임에도 불구하고 합성 니코틴이라고 속여서 세금을 회피하고자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관세청에서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 수입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그 제품의 샘플을 채취해 가서 분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정말로 합성 니코틴에 대한 성분에 천연 니코틴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었고요. 이 분석이 진행되는 과정이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까지도 걸렸었고요. 물건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2주나 4주 정도 딜레이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 담배로 편입이 된다면 이 수리전 분석 비중이 제 예상에는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기존에는 천연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가 진행이 됐다면, 이번에 수리전 분석의 핵심 이슈는 이 합성 니코틴 성분 안에 마약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들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로 수입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수리전 분석 제도가 100%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예상이긴 합니다. 다만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수입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신 서류들이 있거든요. MSDS, 니코틴 제조자의 허가증, 공장 등록증, 제조 공정도, 그리고 합성 니코틴의 카본 비율 데이터까지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서류적인 부분들은 MSDS를 제외하고는 조금은 간소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서류들을 제출하는 핵심적인 목적은 합성 니코틴이냐 아니냐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였고, 결국에는 담배로 분류돼서 합성 니코틴이냐 천연 니코틴이냐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금이 부여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서류적인 부분에 대한 심사는 조금 더 간소화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서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간소화되겠지만, 수리전 분석 제도는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하는 그 프로세스는 여전히 존재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에 대한 납부와 납부 영수 증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 통관을 진행할 때 있어서의 진행은 기존과 거의 동일하거나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수입에 있어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개정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전자담배 수입 통관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과세사로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좀 많이 위축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언급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수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플랜딩 관세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